자, 오늘은 1월 말일이기도 한데, 저희로 보면 새해 첫날 시작하는 거죠, 강의를. 줌 웨비나는 20회 차지만 강의 전체 내용은 올해 2025년 첫 번째 강의로 기초 메타페스티스트 기초 설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책 한 권을 잠깐 살펴볼 건데요. 이 책 제목은 12개의 성공 블록, 책 제목이 숫자로 이렇게 12가 써 있는 이 책인데, 책 저자가 패드릭 벳 데이비드. 우리말 제목은 12개의 성공 블록인데, 영문 제목은 Choose Your Enemies Wisely. 우리말로 번역 직역을 해보면 당신의 적들을 wisely니까 현명하게 선택하라. 당신의 적을 현명하게 선택하라. 제목이 좀 그렇죠.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이분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연쇄 창업가. 근데 출신이 이민자의 돈, 학벌, 인맥도 없는데 1,800억 원짜리 CEO. 자수성가한 신화적 인물이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고졸 영업사원에서 시작해갖고 1,800억 CEO가 됐다. 그런데 여기까지 될 때까지 미친놈이란 소리를 들으면서 압도적인 성공을 거둔 자수성가한 억만장자. 자, 미친놈이란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미친놈이란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다른 자료를 잠깐 볼게요. 미국에서 일단 가장 유명한 연쇄창업가다. 이민자 출신이고 돈도 학벌도 인맥도 없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 책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꾸만 의욕을 잃고 무기력한가, 마음 깊은 곳에 뭔가 방향을 잃어버린 느낌, 또는 자꾸만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이 드는가, 그렇다면 당신 안에 숨겨져 있는 불꽃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뜻이다.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료는 있는가? 내가 왜 그토록 열심히 일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온갖 도전과 고난, 나를 미워하거나 배신하는 사람, 실패의 위험 등이 안겨준 죄책감, 실망감, 분노 같은 감정에서 비롯된 동력에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논리적인 요소를 결합해야 독보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즉, 감정과 논리를 통합해야 한다. 자, 요거 오늘 제가 다 설명할 건 없어요. 그냥 책에 표지하고 제가 읽은 핵심 몇 마디만 드리면 돼요. 너무 그냥 여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책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많은 작가들이 야, 이거 좋은 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당신 마음을 움직이는 연료는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연료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왜 그토록 열심히 일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내가 일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밑에, 자, 스티브 잡스, 요거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안 보여요, 이거. 그렇죠. PC에서 보면 잘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확대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 이름이 스티브 잡스,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그리고 또 옆에 누구? 일론 머스크. 인텔 CEO였던 앤디 그로버는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지만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워낙 전설적인 인물이죠. 자, 이런 분들이 공통점이 무엇인가? 한번 목표를 세우면 무서울 정도로 집착하고, 야, 이게 핵심이에요. 무서울 정도로 집착하고 몰두해서 결국은 뜻을 이룬다. 그러니까 뭔가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완전 집착. 지난주에 작년 말에 강의할 때 이 집착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무서울 정도로 집착을 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걸 일반인들이 뭐라고요? 대담한, 성공한 사람은요, 일반 평범한 기준에서 볼 때는 야, 저거 완전 또라이네. 저거 완전히 저기 미쳤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도 집착, 이게 편집광이라고 그러잖아요. 편집광. 집착해서. 그리고 겁이 없네. 이런 표현을 쓰죠. 그게 표준은 아닌 건데 겁대가리가 없구만. 이런 표현을 쓰던데. 뭘 해야 성공을 한다고요? 여기에 마음을 움직이는 연료인 다름 아닌 적을 찾아라. 이때 여기서 말하는 적은 단순히 경쟁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 경쟁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적이라는 것은, 자, 이때 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할 때 나를 죄책감이나 분노, 수치심 같은 걸 주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다 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도전 실패, 나를 의미하는 배신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또는 스스로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거 있죠. 마음, 목소리.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찾는 데만 시간을 보낸다면 전체적인 요점을 놓치고 있다. 요게 이제 해드릴 얘기인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 얘기에 이어서 제가 책을 좀 읽고 찾은 요점을 여러분하고 공유할 거예요. 오늘 새해 첫날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성공하는 방법만 찾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핵심은 성공하는 방법만 찾지 말고 뭔가를 놓치고 있는데 이거 말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게 뭐냐는 거죠.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여러분하고 지금 첫 번째 논의하려고 하는 주제예요. 나는 왜 성공해야 되느냐?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enemies 하는 여기 적. 적은 단순히 경쟁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우리를 화나게 했거나 또는 우리를 이용해 먹었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었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뭐 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 내가 열받잖아요. 이렇게 열받으면 자 이게 바로 적이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 쓴 거예요. 적. 여기서 적이라는 것은 뭐 원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의 그냥 경쟁자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고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의미예요. 뭐예요? 나한테 어떤 일을 성취시키도록 집착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원동력을 주는 그런 원인을 말한 거죠. 여기서는. 자 읽어 드릴게요. 저는 이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좀 뒤에 가서 제가 우리 플랫폼 얘기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드리기로 하고 첫 시간이니까 그냥 좀 읽어드리는 걸 들으세요. 이 깨알 같은 글자를 다 모르셔도 돼. 그냥 제가 나레이션을 해드릴게요. 당신을 열받게 한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이 반드시 이기고 싶은 적은 누구인가? 2002년 12월 24살 빈털터리이고 아버지의 작은 아파트에 얹혀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하는 일이란 건 유명한 클럽에 가서 그냥 왔다 갔다 노는 거예요. 논팽이지 논팽이. 그런데 그해 2002년도가 그때 우리 월드컵 할 때 그런 때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버지하고 어느 친척 집에 파티에 초대받아서 그냥 갔어요. 근데 그 파티에서 아버지의 옛날 알던 이분은 지금 이란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온 사람이야. 미국으로. 이란에서 미국으로. 근데 아버지가 예전에 이란에 있을 때 알던 분들하고 이 친척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게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과거에 아버지가 이란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 도움을 받았던 어떤 사내가 빈정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란에서는 그토록 잘 나가던 화학자였던 가브리엘 벳 데이비드가 미국에서 2번이나 이혼을 하고 혼자 살면서 99센트 잡화점에서 계산원으로 일을 하다니 이렇게 좀 이제 거시기 하다는 투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옆에 있던 남자들도 그냥 웃었어요. 그 사내가 한 말은 사실이었다. 아버지를 비웃는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얼굴에 수치심 가득한 표정을 봤을 때 나는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 사내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에 아버지 주위에 둥그렇게 모여있는 웃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24살짜리 아들이 아버지가 약간 좀 모욕적인 조금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열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도 내 아버지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동안 우리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해준 걸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가겠어요. 화가 너무 나가지고 격노한 표정으로 아버지도 열받았는데 아들이 막 끌어당기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끌려왔어. 그러면서 차에 탈 때까지 아무 소리도 안 했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차를 타자마자 아들을 말리면서 야, 너 왜 그러냐 도대체. 너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안하게 만들었어. 야, 너는 그 감정도 못 다루냐? 막 이래서 그냥 그 사람들 그냥 우스갯소리 한 건데 별 뜻이 없잖아. 나를 막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 바꿀까요 제가? 쪽팔리게 하고 그러냐?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가 이제 좀 화가 막 나가지고. 근데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아들이 차로 집으로 오는데 20분 동안 아들이 이렇게 계속 이 말만 합니다. 아무도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어요. 20분 동안 계속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아들이.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30분 동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차 타고 오는 시간이 한 50분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아버지의 성을 똑똑히 알리겠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아버지의 성을 똑똑히 알리겠어요. 이 말만 또 30분 동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다가 그래. 야, 도지선 너 뭐가 문제냐? 너 뭐 지금 뭐 어떻게 이상해졌냐? 이런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도 남들이 그렇게 말하도록 놓아두지 마세요. 우리 형편이 아무리 나쁘더라도요. 이제 아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 세상 사람에게 똑똑히 알리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냥 여동생 매제한테 전화를 겁니다. 다음날 와서 집안에 회의하자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 몇 명이 뭐 여동생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가족 매제하고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벳 데이비드라는 우리 가족의 성을 알 때까지 앞으로 한 잠도 자지 않겠어. 이제 게임은 끝이야.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책을 조금 읽어 드릴게요. 이제 책을 읽어 드리려고 해요. 자, 그날 그 크리스마스 파티 이후에 6년 뒤에 금융 서비스 회사인 HPH 에이전시를 설립했고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후에는 밸류 테인먼트라는 미디어 회사를 세운다. 자, 이제 책을 읽어 드릴게요. 자, 이거에 대해 여기에 그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잠깐 들으세요. 책 내용 읽어 드릴 테니까.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핵심 제가부터 이제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분명히 적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온갖 도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파산의 위험, 이념적인 갈등 등 앞길을 가로막기 마련이다. 하지만 당신에게 가장 큰 동력을 제공하는 에너지 원천은 바로 자신의 적이라면 그 적이 안겨준 수치와 죄책감, 분노, 실망감, 비통하면서 이것을 활용해서 마음의 엔진에 불을 붙이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만 있다면 자, 나는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던 날 그 거들먹거리던 친척이 결과적으로 내게 어떤 선물을 주었는지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아버지와 나를 모욕했다는 사실이 어떻게 성공의 열쇠가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 당시 나는 내가 알았던 것은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소질이 있다는 사실 정도였다. 자, 그리고 뒤에 좀 한 장 넘겨서요. 나는 벳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목표를 세운 뒤에 곧바로 나쁜 습관을 모두 끊었다. 밤마다 클럽을 전전하는 일도 그만두었다. 그 대신에 틈이 나면 투자나 영업 같은 주제를 다룬 비즈니스 관련 서적들을 탐독했다. 여동생과 내 친구 로비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과 톰 홉킨스의 세일즈 달인이 되는 법을 권했다. 나는 꼼꼼히 메모를 달아가면서 이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음날 혹은 다음에 곧바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앞길이 순탄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사업을 시작하면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듯이 그 점에서도 나는 예외가 아니었다. 사업이 막 궤도에 오르려는 데 큰 고객을 잃기도 했고 가장 유능한 영업사원을 다른 회사에 빼앗기는 일도 생겼다. 게다가 내게서 돈을 수금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꼭 갚아야 한다고 최후 통첩을 던진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줄줄이 벌어지다 보니 또다시 신병 모집 담당자의 유혹을 거부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내가 군대에 해입대한다면 빚도 갚아주고 경제적 곤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신도 앞으로도 살면서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저항과 맞닥뜨릴 것이다. 주위의 온갖 유혹을 이겨내려면 고난이나 역경과 싸워서 나갈 때와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 나는 저 모퉁이를 무사히 돌아나가면 희망이 보일 거라는 생각되는 지점에서 또 큰 거래를 놓쳤다.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해서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던 검은색 포드 익스페디션도 자동차 회사의 도로 빼앗기는 신세가 됐다. 마치 한 발자국을 앞으로 걸어나가면 세 걸음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숱한 노력을 쏟아부었음에도 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달랑달랑해지자 내 에너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마다 나는 아버지를 초라하게 만들었던 그 사내의 모습을 떠올렸다. 당장 이를 집어치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욕구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다는 욕구가 훨씬 더 컸다. 내가 눈앞에 적을 세우는 일의 중요성을 그토록 힘줘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던 날로부터 21년이 지난 후 바로 이 책을 출간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승리하는 방법만 찾는 데 시간을 보낸다면 전체적인 요점을 놓치는 것이다. 제가 거의 지난 30년 가까이요. 자기계발 트레이닝을 하는 일을 했어요. 저는 이런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뭐 지금처럼 줌 웨비나처럼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놓고 이렇게 뭐 하는 일은 제가 평생에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수원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스킬 가르치고 얼굴 보고 직접 행동하는 것들 지도하는 일이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지금처럼 강의하는데 야 이거 뭐 잘 나오냐 안 나오냐 신경 쓰고 막 이런 걸 해본 적 없어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뭐 익숙하지 않지만 뭐 한 20번 하니까 칭찬 여기 해주시네 잘한다고 감사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이분이 아버지가 있죠. 모욕당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뚜껑 열릴 정도 열받았죠. 그냥 가서 막 좁히고 싶은 정도로. 근데 그때 결정을 내리죠. 아버지의 성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분이 자 21년이 지난 거예요. 그날로부터. 2002년도니까 지금 우리가 25년이니까 2002년 빼면은 23년 됐네. 그죠? 자, 여기 구독자가 245만 명대요. 이 정도면요, 이 구독자만 갖고도 연간 수십억 이상 수백억 벌어요, 수백억. 그리고, 아까 뭐 회사를 또 하나 세운 거 있다고 그랬죠. 그때 열받은 날로부터 10년 후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열받았다고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성공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엄청 깨지고 시행착오 겪고 했는데, 좌절할 때마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마다 다시 일어선 거는 뭐예요? 그 적을 떠올린 거죠. 그 적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원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에너미가 그만두고 싶을 때 이제는 더 길이 없어. 이제 포기할래. 그럴 때마다 뭔가 떠올린 거죠. 동기를 자극해준 이것을 책에서 에너미 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 영문 제목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영문 제목 당신의 적을 현명하게 선택하라. 그날 이후에 10년이나 걸려가지고 만든 회사 이름이 밸류테이먼트예요. 그 회사 제가 캡처한 거예요. 조금 전에 강의 전에 캡처한 거예요. 근데 구독자가 얼마나 된다고요? 158만 명이 이 정도 되면요. 구독자가 600만 명 이 정도 되면요. 이것만 갖고도 연간 수백억 버는 그런 거대 기업 같은 겁니다. 팔로우가 이 정도 되면. 여기에 뭐 트럼프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렇게 손님이 했더라고요. 자, 이분 얘기에 하나만 더 하고 기초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요 얘기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책 얘기. 요 한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2009년도 PHP를 설립했을 때 내 나이가 30살에 불과했다. 사업가가 되기에 부족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고 CEO로서 자격 또한 전혀 갖추지 못했다. 가진 것이라고는 풍부한 감정과 성공하겠다는 의지뿐이었다. 그런데 나는 창업 첫날부터 먼 훗날 우리 회사가 개최할 행사에 미국 대통령, 최고의 배우, 코미디언, 명예전당에 헌액한 운동선수 같은 유명 인사들을 초청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 친구가요, 창업한 첫날에 직원들 이렇게 모아놓고 있죠. 근데 이 PHP 이 회사는 뭔가 제가 조사를 했더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험 판매 회사더라고. 보험 판매. 에이전시 우리 판매원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판매원을 모아놓고 이때 이제 그 당시 모았던 판매원이 66명이더라고. 66명 이렇게 그러니까 보험 영업사원이 있잖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보험 설계사. 네, 보험 설계사. 이분들 모아놓고 이 젊은 사장이 30대 사장이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 먼 훗날 우리 회사가 개최할 행사에 미국의 대통령, 최고의 배우, 코미디언, 명예전당에 헌액된 운동선수 같은 유명 인사들을 초청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리고 앞으로 20년 뒤 2029년까지는 에이전트를 50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때 보험 설계사가 66명.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20년 후 되면은 50만 명이 되게 한대요. 뻥친 거죠, 뻥. 그리고 뭐 대통령을 초대하고 뭐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지금 말한 걸 다 이뤘어요. 뭐 때문에? 적을 잘 선택했기 때문에. 자, 오늘 강의를 제 중강의를 들으신 분이 혹시라도 인생에서 원하는 걸 아직 못 이뤘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적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신중하게 자기 적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저도 최근에 적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중강의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거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죠. 자, 이제 다음 이야기. 자, 2025년도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제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타겟이 시니어 왕초보들입니다. 누구요? 그냥 연세가 많으신데 더군다나 이 블록체인도 전혀 모르시는 분들, 왕초보. 근데 이분들을 위해서 제 계획은 첫째, 마인드셋을 위한 성공 전략. 지금 같은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나이 들었다고 주눅 들지 말고 뭘 도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멀티 제너레이션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도전해야죠. 지금 저 미국 대통령도 나이가 몇 학년이에요? 8학년 아닌가? 여러분들 블록체인 모르면 배우면 될 거 아니에요. 블록체인 지식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메타페이스 플랫폼에 대한 토큰 경제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 회원을 어떻게 만들 거냐, 구체적인 전략들, 이런 것들을 시니어들에게 맞추려니까 제가 잔소리처럼 자꾸 하게 돼요. 같은 얘기를 한 번 들으면 이 잠재의식에 박히질 않아요. 같은 말을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해야 이렇게 딱 박혀요. 오늘 나기론 강사인가 하는데 뭐를 하라고 책을 얘기했는데 제목은 모르겠고 12개의 성공 블록이 모르겠고 적을 현명하게 선택하라, 선정하라 이거 그런 개념만 알고 가셨다고 해도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저는 웨비나를 한 50분 하면 한 20분 정도는 이런 성공 전략 다루고 10분은 이제 공지사항 뉴스 다루고 20분 정도는 플랫폼 이렇게 다루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계한 대로 강의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시니어 왕초보들을 위해서 필수 지식으로 제가 뽑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첫째는 이거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주 기본을 좀 알아야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 이거 알아야 되고요. NFT 알아야 됩니다. D앱 좀 알아야 됩니다. 메타버스 공부해야 됩니다. 요 정도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요 정도는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메타페이스티스트 플랫폼에 대해서도 필수 지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앱 거래소 가입하고 비번 잃어버렸거나 이랬을 때 빨리 찾는 방법 이런 거 KYC 인증하는 거 OTP 걸고 이런 거 하는 거 기본은 무조건 알아야 되죠. 이거 남에게 맡긴다는 것은 내 재산을 다 훔쳐가세요. 내 재산이 네 거예요 하는 거와 똑같아요. 저는 최근에 강남에서 이 블록체인 관련돼서 일하는 시니어분들을 많이 봤는데 자기 전 재산을 거기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수천만 원 수억 들어있는데 그걸 위에 담당한다는 누군지 거시기 하는 분들한테 맡겨놨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느 날 보니까 다 가져가 버려서 털어갔어. 그거 못 찾아요. 여러분들 이거 배우셔야 돼요. 메타F.global 또 하나 어디죠? 메타페시티티.exchange 즉 하나는 우리 게임 앱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거래소, 게임 앱과 거래소 이 두 개는 사용법을 무지무지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남에게 의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돈이 걸려 있잖아요, 재산. 무조건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되는 지식이 뭐냐면 이 레벨에 대한 거 이해하셔야 돼요. 5레벨로 되어 있죠? 멤버에서, 에이전시에서, 디스트리뷰터, 어드바이저, 월드 어드바이저 구조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스템.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아레나 레이싱에 대해서 어떻게 가입해서 입금하고 베팅하고 출금하고 계산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익하고 직결되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면 좋은데 그게 뭐냐면 NFT 경주마라고 그러죠. 경주마를 육성 관리하는 방법. 이게 아이템샵의 아이템들이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하루아침에 다 알려고 안 하셔도 돼요. 차근차근 저는 시니어 왕초보를 위해서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귀에 닦지 않도록 해드릴게요. 그러면 첫 1단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지금 이렇게 우리 그 멤버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1. 우선 아레나 레이싱을 통해서 플랫폼을 전체 파악하라. 플랫폼을요. 메타페이스티스 플랫폼을 가장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은 뭐냐? 그냥 레이싱 해보면 알아. 어제 오늘 저희 이거 좀 자랑이 아닌 거 자랑을 해야 되겠네요. 레이싱 하는데 좀 중개해 주시는 대표님들 굉장히 수고 많죠. 2시간 동안 그거 한다는 건요 굉장히 힘들어요. 떠드는 거잖아 계속. 제가 강의를 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박수 보내야 됩니다. 그 채팅창에다가 격려를 좀 써주셔야 돼요. 응원을 해주셔야 된다니까. 그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저한테까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 뭐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아레나 레이싱 이벤트에 채팅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화이팅 이런 것도 써주시고 같이 공감대 영상. 자, 그런데 어제 오늘 우리 멤버들한테 댓글 좀 많이 올리시고 열심히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캐시도 많이 타고 상금, 그 다음에 말도 뭐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열심히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 덕분에 처음 들어오신 분이 아레나 이 레이싱에 참여하면서 플랫폼을 바로 이해하잖아요. 이렇게 USDT 들어와가지고 게임을 할 때 메타캐시로 바꾼 다음에 게임에서 수익이 났어. 상금 받았어. 그럼 이렇게 또 수합해가지고 출금도 하고, 그 출금하려니까 뭐예요? 지갑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 다 외우잖아요. 그리고 그게, 여기에, 이게 블록체인법에 의해서 가스비가 나가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안다니까. 한 번만 해보면. 그래서 이것 통해서 플랫폼의 전체를 파악해. 그리고 거기 보니까 말이 있고, 얘가 뭐지? NFT 말이 있고, S 토큰이 있고, F 토큰이 있고, 이런 걸 전문용어로 토크노믹스라고 합니다. 토큰 경제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딱 두 개 할 줄 알면 되죠. 추천할 줄 알고, 베팅하는 법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플랫폼을 거의 다 제일 빠른 시간 안에 파악이 됩니다. 플랫폼이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뭘 하죠. 1단계. 그리고 나면 2단계,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대표님들을 중심으로, 회원님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멤버 구성하는 거예요. 팀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팀 만드는 게 1번, 2번이 다 연결되어 있죠. 내가 지금 이렇게 레퍼럴 추천 링크 날린다고 그러죠. 링크 날려서 들어왔어. 야, 오늘 레이싱 하는데 한번 들어와 봐라. 이렇게 했더니 누가 내가 10캐시 줄 테니까 너 들어와 봐라. 아니 100캐시 줄게. 한번 이렇게 배팅해 봐. 그런데 또 잘 하다 보니까 잭팟 터뜨리기도 하잖아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으면서 약간은 수익도 창출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회원이 자꾸 늘어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 필리핀 가맹점 투자 플랜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SNS를 통한 회원들 늘리는 거죠. 게임 유저 늘리는 거. 이거는 전문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1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1단계. 스타트를 어떻게 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 이거는 조금 기술도 배우고 차근차근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평생 할 일이 3단계, 마지막 3단계. 마주로서. 자, 이거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이 단어는 확대해서, 자,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마주라고 그러잖아요. 마주로서, 마주들이 그룹을 만들어, 같이 일하는 팀을 만들어. 그러면 평생 연금보다도 훨씬 좋은 지속적 수익 창출하는 뭘 만들어요?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보는 메타페스티스의 성공 3단계야. 1단계, 2단계, 3단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단계까지 이렇게 가려면 이 레벨이 처음에 멤버에서 에이전시로, 디스트리뷰터로, 어드바이저로 레벨업 한다고 그러죠. 레벨이 올라가죠. 소득도 올라가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지면 이게 거의 반영구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시니어들을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들은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이럴까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글로 쓸 때, 자, 이렇게 지금 아레나 레이싱을 하는데 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베팅인데, 그 베팅이 이 베팅이냐? 이런 거죠. 자, 영어로 BETTING로 쓰는 베팅. 이게 맞아요. 이 붙이는 거. 어이 붙이는 베팅이에요. 불확실한 것에 돈을 거는 행위, 내기, 도박, 주식, 경마 뭐 이런 걸 하는 걸 베팅이라고 쓴다. 그런데 이 붙이는 거 베팅. 이거는 발음을 하면 베팅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베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베팅은 뭐예요? 베팅 뭐예요? 야구에서 공을 치는 행위를 베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자가 타석에 들어와서 베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글로 쓰면 이렇게 좀 구분해야 되는데 막 번역해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 봐줄 수 있어요. 상관없어.
그렇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모르셔도 돼요. 자, 2025년도에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필요라면 도움을 이렇게 받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런 강의를 영상화 해가지고 전부 다 동영상화 한 것들을 저는 제가 운영하는 신문하고 이런 것에 기사 올리고 그리고 우리 채널 그리고 저희 회사가 개인적으로 제 회사가 방송 편집을 하는 회사인데 지금 인력들이 밖에 다 나가 있지만 이제 좀 불러들여가지고 이런 걸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실험적으로 제 강의도 영상으로 올리죠. 계속 올리고 나중 가면 이거 전문가들이 좀 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걸 활용하셔가지고 뭐 하는데 쓰면 될까요? 추천하고 결국 뭐예요? 팀을 만들어서 조직이 늘어나게 하는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SNS 이런 지원도 제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오프라인에 저희가 전국에 이런 센터들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나중에 그는 말씀드리고 지금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이 좀 남았어요. 자, 요거 공부하면 이제 끝나면 돼요. 이제 집으로 가셔도 되는데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쭉쭉쭉 나갑니다. D앱이 뭐냐 그러면 D앱 공부를 시작합니다. 블록체인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초 지식이에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이다. D앱이죠. 그럼 이 D앱은 그 말 그대로 Decentralized Application, 분산, 즉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앱이에요. 앱. 무슨 앱이에요? 여러분이 메타 F 점 찍고 글로벌 들어갈 때 요게 앱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웹안에다가 웹상으로 표현해 놓은 앱이에요. 앱. 여기는 정확하게 블록체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시행.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블록체인에 가스비가 들어가는 게 가스비, 수수료가 나간다. 이것은 중앙에 누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블록체인에 의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은 이 굉장히 발전된 블록체인의 핵심이에요. 그 안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D앱이라고 부른다. 오늘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시니어시지만 야 우리 D앱 좀 열어보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시니어가 좀 유식하구나. 자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됐죠. 탈중앙화되고 중앙 서버가 없습니다.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제일 중요한 기술이 뭐예요?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으로 이건 자동화된 계약이죠.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그리고 이런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오픈소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를 확인하고 거기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죠. 여기 핵심이 뭘까요? 또 토큰이 주어지죠. 인센티브 주어지고 여러분 수당 배당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상금도 주고 하는 게 다 토큰이죠. 이게 D앱의 핵심이에요. D앱이. 앞으로 이 D앱이 세상을 바꿔나갈 겁니다. D앱의 예시로 이렇게 들었는데 엑시 인피니티가 성공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뭐예요? 제2의 엑시 필리핀에서 대박을 했던 엑시를 따라서 이번에 하는 게 우리가 메타페스티스트예요. 자, 메타페스티스트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이제 메타페스티스트를 다음 주에 얘기 또 해드릴 겁니다. 제가 한 번만 하지 않아요. 오늘은 맛배기로 보여드리고 다음 주에는 메타페스티스트 소개를 하려고. 자, 우리가 사용하는 건 뭐다? D앱이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지갑은 그냥 지갑이 아니에요. 블록체인 지갑입니다. 자, 메타프 그룹을 소개해 드리는데 이거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설명하면 시간 너무 많이 가요. 자, 여기 기술적인 특징에 오늘 뭐 얘기 드렸어요? D앱을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는 트론으로 쓴다. 그러면 가스비를 뭘로 낸다? 트론으로 낸다. 작년까지는 말입니다. 회사에서 다 내줬어요. 뭐를? 트론 가스비. TRX라고 표기하죠. 트론 가스비. 누가 내줬다고요? 회사에서 다 냈다고요. 근데 합계를 했더니 회장님 말씀이 한 70억 정도를 회사가 대행해 줬대요.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들은 공짜로 이게 이렇게 돌아간 것 같지만 공짜 아니죠. 회사가 투자한 거죠. 그만큼 지급을 한 거죠.
회사가 비용을 쓴 거죠.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뭘 이렇게 보내는데 토큰을 보내는데 안 보내진대요. 불만을 막 제기해요. 제가 보내드릴게 트론. 제가 트론을 이렇게 넣어서 드렸는데 한 번 보낼 때 우리가 현재는 한 30 트론이 이렇게 나가죠. 지금요 트론이 엄청 올라가 버려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는 트론 스캔에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건 나중에 다음에 좀 더 공부하고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갑이라는 게 일반 지갑이 아니다. 블록체인 지갑이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D앱. 여러분은 블록체인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아레나 레이싱은 그 지갑 안에서 앱을 가지고 구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앞으로 이게 지금은 뭐 몇만 명, 아마 제가 볼 때 올해 어디죠? 필리핀에서 상반기에 100만을 만들면 그때는 전 세계가 알게 될걸요. 자, 아레나 레이싱 얘기도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리고요. 게임 생태계 이거 계속 앞으로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 일정으로 제가 가맹점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되고 왜 이게 의미가 있는지 지금 게임 유저를 모으기 위해서 자, 필리핀에서 뭐 하죠? 가맹점 만들기를 하고요. 그럼 한국에서 거기에 보조하기 위해서 뭘 하죠? 이벤트를 열죠. 레이싱 이벤트. 레이싱 이벤트는요, 불 붙이는 거예요, 불 붙이는 거. 한국에서 붐을 조성해서 어디로 가요? 불이 확 붙으면 어디에서 타요? 필리핀에 불 나는 거지. 그리고 나면 그때 회장님께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요, 여기에. 글로벌 인플루언스를 붙여가지고, 그래도 한 100만 붙어버리면 끝나요. 올해 상반기에. 저는 토큰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게임이 활성화되면 이 안에 있는 그 토큰이라고 하는 재화, 다시 말하면 디지털 자산이 무조건 뜨게 돼 있죠. 이게 생태계인데. 그래서 게임 유저 모집하는 이 전략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자금과 그동안의 이 노하우를 합쳐가지고 한국과 필리핀과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회장님 이하 또 많은 리더분들 계시죠. 여러분이 구조상 뭐라고 부르니까 월드 어드바이저, 월드 지사장 그리고 전체 지사장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유저를 합심해서 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 만드는 구조가. 자, 이 플랫폼은요. 제가 요 얘기를 하면 돼요. 이거 앞으로 설명을 해달라는데 P2E를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메타페스티스가 뭐니 이러면 단순 게임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자체 기술을 갖고 있는 거와 그리고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글로벌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이런 분야의 세계 최초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4차 산업 기술이 접목되어 있다는 거 앞으로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이렇게 가능하려면요 엔진을 남의 거 빌려서는 안 돼요. 이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게임 엔진 2개 양대 산맥의 게임 엔진 3번째 게임 엔진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 플랫폼을 차별화 시켜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오늘 다 하나씩 다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 많이 가고 또 다른 강사님들이 이런 걸 집중적으로 또 강의해 주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때 들으시기로 하고 저는 이제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요 얘기를 또 드려야 되잖아. 오늘은 맛배기. 중요한 단어가 NFT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NFT 게임. NFT 게임의 시장에 비전이 있다. 자,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하고요. 게임이 혁신적으로 융합한 것이 NFT 게임 시장이에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자료 다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오늘 이거 다 설명하면 다음 주에 할 게 없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한다. NFT 게임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다. 자, 이런 것이 뭐다? 메타페스티스 플랫폼이에요. 자, 메타페스티스 플랫폼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씩 배우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다? 제일 쉬운 방법. 가장 빠르게 배우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이벤트 하는데 참여해서 해보시면 가장 빨리 배워요. 그리고 잘 모르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고 저는 금요일날 이 불금인데 여러분한테 좀 시끄럽게 떠들어서 죄송하지만 저보고 누가 왜 자꾸 시끄럽게 하냐 그러는데 목이 잠겨가지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셔야 돼. 소리를 작게 하면 이게 목소리가 걸려가지고 안 나와. 그래서 꽥꽥 소리 지르는데 원래 꼭 꽥꽥 소리 지르는
꽥꽥 오리과가 아니에요. 지금 목 잠겨서 그런 거예요. 자, 요 레이싱 이벤트에서 제가 다음 주에 계속 해주려고 하는 결론은 이제 이 가맹점 투자 플랜이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왜 수익을 창출하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한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필리핀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 시너지가 어떻게 나는가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근데 왜 이거 오늘 설명 안 합니까? 이거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제가 강의해야 되는 전체 오늘 첫 강의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시니어 왕초보를 위해서 강의할 계획을 오늘 안내해 드립니다라고 했죠.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이 내용들이 지금 보여드린 이 내용들이 제가 올해 기본적으로 강의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제가 볼 때 상반기에면 자리가 잡혀요. 제가 상반기에는 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드리고요. 오늘은 올해 제 강의의 비전, 방향,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하는 거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개의 성공 블록이라는 책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현명하게 뭐를 하기 바랍니까? 적을 선택해서요. 이제부터 enemy, 적.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녹화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